네. 하시죠. 네. 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대표이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작년 8월 22일 날 이전해가지고, 저희가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저도 월급쟁이, 여러분도 월급쟁이, 그쵸? 법인격이 있었다는 걸, 이론적이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법인을 하고 나니까, 걔한테는 마이너스 통장이 나오고, 저한테는 마이너스 통장이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법인격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국제법률 전문가협회를 작년 11월 28일 날 저희가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을 해가지고, 한국 변호사, 한국 변리사, 한국 노무사, 세무사 이렇게 법률에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또 미국 파트, 중국 파트, 베트남 파트, 홍콩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영국 파트 이렇게 해서 국제법률 전문가협회를 저희가 작년 11월 28일 날 창립을 하고 그리고 성대하게 저희가 그 창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이버에 국제법률 전문가협회라고 하면 아마 저희 기사나 이런 게 다 나올 겁니다. 그걸 창립한 목적은 저희가 교육사업을 지금 저희가 2010년 6월 10일부터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네이버 카페 왼쪽 상단 보시면 그 since 해가지고 2010년 6월 10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저희가 여기가 5번째 사무실입니다. 요 앞에 초원 빌딩에 그 비즈니스 센터 2층 마련해놓고 후배 둘 잡아놓고 야 카페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 6월 30일 날 완성한 다음에 거의 강금 수준으로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6월 30일 날 25명의 회원을 다 저희 가족들이겠죠. 그치 25명은 20회에서 지금까지 KTK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300, 400명 거의 가까이 되니까 아마 실수요자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카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만을 가리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변호사는 한국 변호사처럼 사법고시는 2년의 사법연수원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에 또 변신은 실무교육이 있는데 우리 미국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프랙티스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로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를 가지고 계신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그걸 실무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플러스 취업까지도 저희가 담보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국제법률 전문가협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저께 서울시 그러니까 실사를 와서 저희가 아마 설 전에 늦어도 설 후에는 인가가 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나오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세계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협회 와이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기이사로 됐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게 많죠. 앞으로 2개 더 나왔어. 그 다음에 아이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정중개센터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송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조정중개가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조정중개가 좀 향후 10년 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좀 많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조정중개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중개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그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 그렇게 많이 조정중재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중재는 사설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중재센터에 교육위원장을 있고 마지막으로 녹색사람 지식경제연구원의 대외협력부장으로 있는 김기태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길죠? 길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냐? 항상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 변호사가 가지면 뭐 할까요? 우리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뭐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네이티브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라고 하시는데 딱히 미국 변호사 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라는 건 결과적으로 칼하고 마찬가지다. 한국 변호사도 그렇고 한국 변리사도 그렇고 한국 라이센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센스는 칼이다. 그래서 칼을 지워주는 것 이외에는 없다. 그 칼로 내가 물을 쏠 수도 있는 거고 전장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저같이 교육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 사업도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도 라이센스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법고시는 뭐 내가 변호사가 되지 않고 판사 검사가 되지 않고도 학원을 차릴 수가 있지만 미국 로스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연방법에 대해서는 여하간 자문이나 아니면 뉴욕주 같은 경우에도 뉴욕주에 대해서 자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펌에 소속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변호사는 50개 주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뉴욕주에 소송을 할 수 있고 뉴욕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여기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페더럴 로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페더럴 로에 관련된 게 IP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이민법도 있고, 그다음에 뱅크럽시 뭐 이런 거는 연방법이다. 그런 거는 주에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내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협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라이센스가 없으면 좀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저희가 여기 5번째 사무실인데요. 오늘은 편하게, 그죠? 오늘은 편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뭔가 얻어가겠다. 제 얘기 그냥 듣고 가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로스쿨이나 뭐 공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번째인데, 저희 비즈니스 센터 2인실, 그 다음에 역삼 벤처테, 그 다음에 성지하이츠 3차, 그 다음에 오늘 홍익빌딩 갔다 오신 분, 그래요? 사무실 다쳤어요? 라고 하신 분. 없으세요? 한 분 계셨는데 저쪽에 봉인사로 거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5번째 사무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여간 거쳐왔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톨체를 나갔는데요. 자, 오늘 드린 책은 이겁니다. 오늘 드린 책은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3판부터 해가지고 1판부터 해가지고 지금 3판이 나왔습니다. 이거 2판입니다. 2판.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지만 3판이 물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2판 교재를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2판 교재를. 이거 중고나라에서 얼마에 팔릴까요? 이거 얼마일까요? 이게 한 권에? 이게 한 권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한 권이 얼마죠? 얼마일 것 같아요? 네? 얼마일 것 같아요? 처음 오셨죠? 그죠? 얼마일 것 같아요? 4만 원? 4만 원? 어떠. 잠깐만.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처음 오신 분? 네, 질문할까봐 처음 오신 분 손 안 들죠? 오늘 무료 공개 강의니까 다 거의 처음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저는, 5만 원입니다. 그렇죠? 이거 중고나라에서 얼마나 팔릴까요? 이렇게 무료 강의 오신 분들 이것만 받아가시고 이거 보지도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중고나라에 파십니다. 중고나라에서 내가 찾아보니까 15만 원에 팔리고 있는 거야. 야, 그렇죠? 중고나라에서 15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2판이에요. 3판 나왔다는 소문 중고나라에서 돌고 있습니다. 요거 15만 원 팔리면 안 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왜 이걸 15만 원에 왜 이렇게 저희 맨 처음에 1판 할 때도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작은 거. 저희 1판을 출판할 때 저희 선배님한테 출판했는데요. 선배님이 너 이거 얼마에 가격 책정할 거니? 그랬어요.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친 X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 너무 책이 잘 짜여서 5천 원에 주면 내가 안 산다 이러시는데 저희야 뭐야? 미국 로스쿨 갈 사람은 어떻게 뭐야? 어차피 한정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책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미국 로스쿨이나 아니면 미국 바시험 수업이나 미국 바시험에 적합한 책을 만든 건 제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면 사고 말면 마라. 그런 전략이에요. 이거 5,000원에서 10권 어떻게 팔아? 그쵸? 한 권 파는 게 10권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나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하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다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다 썼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만들었냐. 이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공저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신호철 변호사님하고 전찬수 변호사인데 이 두 분 다 변호사이시면서 한 분은 신호철 과장님은 고용노동부 소속 과장이시고 그다음 전찬수 서기관님은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입니다. 둘 다 제 수강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강의를 지금 10분이, 저 포함해서 10분이 지금 강의를 하고 계세요. 저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마이크 킬 때 뭐라 그랬죠? 오랜만에 강의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적응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뭐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떨립니다. 저도. 특히 이렇게 첫 강의는. 이 강의가 제일 힘든 강의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 강의가 제일 힘들까요? 예? 일단 법대생들은 다 안 웃어. 그죠? 일단 법대생들은 다 안 웃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실 때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이렇게 아주 매의 눈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책이 어떤 건지 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하시고 웃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 사람이 변호사 맞아? 혹시 약상도 아니야? 라는 사람도 계십니다. 뭐 다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인데. 그죠? 낙지 한 사는 아닙니다. 약간 그분들하고 10분이 계신데 저희는 다 네이티브 2분 계시고 뭐 어차피 양정호 변호사도 네이티브죠. 그래서 저희는 그 나머지는 다 수강생들이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강생 중에 전임 강사는 없고요. 다 메인 잡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분들도 저희 공무원이신데 공무원은 2년 거기가 그 연수를 갑니다. 1년은 KDI에서 하고 그다음 1년은 뭐 영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또는 뭐 2년 다 뭐 갈 수도 있고 하는데 anyway 그러시는데 그때 2012년인가 수강생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연이 돼서 저렇게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은 상당히 저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오탈자도 이제 거의 없고 내용도 훨씬 더 충실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7권이랑 그다음 이거는 뭐냐면 시빌 프로시저입니다. 시빌 프로시저는 2017년 2월에 에세이 과목에서 MB 과목, 객관식 과목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없어. 그래서 나머지 6과목은 그냥 문제풀이 위주로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반드시 이론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론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가 대학 강의용으로 연유에 이렇게 560쪽 정도 되는 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리얼 프로퍼티가 이렇게 나옵니다. 리얼 프로퍼티가 마지막으로. 리얼 프로퍼티 왜 그러냐면 따로 편입된 그 과목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목차들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머지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대학 교재식으로 아마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일 다 참석하신 분한테는 이렇게 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3일 다 참석하시면 원래 이렇게 기존 수강생들도 이거 사셔야 됩니다. 근데 3일 다 참석하신 분한테는 이걸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없으시죠? 네, 이거. 어차피 이게 저작권이 제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나눠줘야 돼요. 내가 무료로 주면. 오늘은 요거도 이 교재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면 강의 자료, 강의 소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강의 소개도 있고 일정도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교재의 배분은 참석자 명단 작성 기준 선착순을 진행하니 꼭 명단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 드립니다. 오케이? 너무 추우신데 오셔가지고 뭐 선착순대로 드리지 않고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무 반응이 없죠? 네, 아무 반응이 없죠. 뭐 박수, 뭐 이런 것도 없고, 네. 선착순 하려고 헐레벌 때 뛰어오신 분들 계신데, 그쵸? 헐레벌 때 뛰어오시는 분들 계신데, 오케이.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난 진짜 선착순 때문에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말씀하세요. 저희가 국제법률 전문가협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을 만들었어요. 여기 박양진 변호사님입니다. 여기 대륙아주의 아주의 파운더셨는데 지금은 다른 이제 정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서정욱 과학기술 장관님 계시고 여기 3월달에 접니다. 그렇죠? 접니다. 네. 왜 3월달에 저를 넣었을까요? 제가 3월 5일이 생일입니다. 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 요 달력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억울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 창립 때 만들어 놓은 그 마우스패드 있습니다. 마우스패드도 받아가세요. 억울하신 분은 저희 최 실장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네, 너무 추우신데 오셔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JD LLM 과정, 우리가 JD 올해 입학하실 분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올해 입학하실 분들은 JD는 무조건 뭐만 하냐? MB 과목이라는 건 지금 우리 책에 여기서 보시면 MB 과목이라는 거는 멀티스테이트 바이 이그제미네스인데 자, 토르츠가 있고요. 저 글씨 잘 못 씁니다. 오케이? 그다음 컨트랙. 이게 적지 마세요. 또 적으시는 분이 계셔. 네, 적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3일 동안은 전혀 적지 말고, 제가 뭘 얘기를 하나, 이렇게 꾸준히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 진짜 컨트랙, 제가, 그 다음, real property. 이거 부동산법이에요. real property. 그 다음에 evidence. 그죠? evidence. evidence 마지막에 쓰자. 자, criminal, law, and, 그래요. 그 다음에 procedure.
procedure. 그쵸?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constitutional law. 그쵸? 그 다음에 civil procedure. 그쵸? 그 다음에 evidence.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MB 과목입니다. 옛날에는 MB 과목이 CV 프로시저가 없었는데, CV 프로시저가 2015년 2월에 제가 편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없으니까 NUA보다 이론을 상당히 좀 많이 잘 하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MB 과목 위주로 하셔라. JD 과정은. 그래서 JD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일단 2학기 때 배웁니다. 에비던스는. 그래서 요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소크라테스 JD는요, 로스쿨 가시면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하신다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소크라테스 메소드가 이게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게 교수법이잖아요. 그래서 영미법하고 대륙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수법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교수님, 1 더하기 1은 뭡니까? 그럼 뭐, 2야!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법전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로스쿨에서, 교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거 너도 맞고, 너도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야? 우리는,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 이때까지 교육이 어떻게 돼? 당연히 A가 맞지, 뭐. B가 맞지.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데, 로스쿨 교수님들은, 너도 맞고, 너도 맞아.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네가 열심히 널 리즈닝을 잘 해가지고, 잘 설득하면 네가 재판에서 이겨서 대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판례가 돼서 그게 룰로 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너도 너 얘기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그래서 네가 잘 법정문 잘 하고 그다음에 판례 잘해서 네가 잘 리징을 해가지고 네가 이기면 또 네가 어떻게 돼요? 네가 대법원까지 해서 그것이 또 법이 될 수 있는 상당히 좀 플렉서블한 법 체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메소드는 가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된다. 우리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룰을 배우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판례 강독이라는 걸 배운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거꾸로야. 우리는 룰을 먼저 배운 다음에 판례 강독을 배우면서 플랜티프가 이렇게 얘기하고 디펜던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미국은 거꾸로입니다. 그냥 케이스를 숙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읽어오라고 그러고 지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너 브리프 해봐. 미스터 킴 브리프 해봐. 그럼 브리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봐. 그래서 정말 자기 생각이 끝까지 물어봐요.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버벅거리면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게 교수법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우리는 시키면 어때? 우리 딱 시키면 어떻게 해요? 눈을 피하시죠. 그죠? 눈을 피해. 아까 전에 그랬죠. 처음 오신 분 하니까 두 손 다 안 들잖아. 그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나이 많은 분한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심하시고요. 네. 제가 93학번인데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계시죠? 왜요? 89 같아요?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신데. 그 다음에 여성분 질문 안 합니다. 오늘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처음이었어요. 네, 여성분. 그 다음에 저보다 나이는 적지만 센서티브한 사람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질문 안 합니다. 저도 인상을 봐요. 그렇죠? 아무리 나이가 적지만 저분한테 했다가 큰 파장이 일 것 같다라는 사람들한테는 안 합니다. anyway. 그래서 막 찍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각이 끝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콜에서 또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내 안에서 끄집어낼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미처 생각한 것도 못한 거를 옆에 사람한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고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좀 그렇게 토론적인 소크라테스 메소드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는 상당히 먼 얘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anyway, 막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해서 대답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법에 입각해서 왜 그런지를 리즈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 못해요. 그러니까 엄청 까요. 우리가 저 LM 나왔어요. JD 안 나왔어요. 누가 막 LM 나왔는데 왜 LM 나왔다고 하지 않느냐. 매일 나는 LLM 나왔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바시험 4번째 만에 붙었다고 했고, 신뢰도가 확 떨어지시죠. 그죠? 한 번에 붙은 줄 알지? 근데 우리 바시험은 어떻게 된다? 1년에 2번 있다. 그죠? 2월 맨 마지막 주 화수, 그 다음에 7월 맨 마지막 주 화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anyway, 그래서 LLM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떤 과목을 고를까 수강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수강 신청은 어떤 걸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갔어. 어떤 걸 수강 신청할까요? 정말 좋은 프로페서? 유명한 프로페서 밑에서 공부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런 열정이 생길까요? 아니죠. 그쵸? 아니죠. 어떤 과목이 제일 좋은 과목이지? LLM 학생한테 어떻게 질문 안 하는 과목. 그게 최고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 수업을 했어. 그 다음에 컨트랙을 딱 신청을 했어요. 이 분은 절대 LLM한테 그 질문 안 해야 됩니다. 오케이. 딱. 베델 교수님이라고, 수염도 이렇게 다 미시간, 유니버시티 나오셨나봐요. 여가 그런데, 이제 첫 시간에 필이 받은 거야. 와, 막 필이 받았어. 다 노랑머리에만 시켰는데 갑자기 검은 머리를 딱 지목한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지목당한 사람도 놀라고, 교수님도 놀라고. 그죠? 이거 잘못 찍었다. 잘못 찍었다.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들. 야, 이건 뭐지? 야, 왜 우리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야? 이거 드랍해야 되겠다. 이거 다들. 근데 그 질문에 딱 질문했는데 뭐냐면, 드램샵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드램샵 액트라고, 이게 드램샵 액트라고 있는데, 드램샵 액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맞죠? 맞나? 여기 스펠링. 야, 니네 나라에 드램샵 액트라는 게 있냐? 없으면 왜 없는지 얘기해보고, 있으면 왜 있는지, 어떤 법인지 설명해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 당황하니까 뭐라고 할게요? 딱 한마디 했다.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간단해요. 뭐라고 했을까? 당황하면 뭐가 나와요? 교수님이야. Yes.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형, 그 설명하라 했는데, 이분 아닙니다. 설명하라 했는데, 왜 Yes라고 했어? 다 웃고 막 난리 났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질문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외국인한테 질문을 하다가,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죠. 그쵸? 여하가 질문하다가, 그래서 쇼 끝나고, 형, 왜 Yes라고 했어?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싸가지 없을까봐. 노라고 하면. 그쵸?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다. anyway, 그런데, 네이티브랑 우리나라랑 다 똑같다, 수업은. 왜냐면, 그들도 법이라는 걸 처음 배우고, 미국 법이라는 거, 지들 법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도 미국 법이라는 걸 처음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컴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된 컴퓨터 서적을 읽어도 읽을 수는 있지만 이해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이해는 못. 그들도 마찬가지다. 저도 케이스 4장 있는데 4쪽 있는데 8시간 걸렸거든요. 네이티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다 아냐? 그러니까 자기도 4장 있는데 4시간 걸렸대요. 조금 더 빠를 뿐이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케이스 읽으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돼? 룰북도 찾고, 엠마누엘 길버트 보면서, 그 다음에 블랙노트 딕셔너리 보면서 막 찾고 그렇습니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 JD나 LLM은 제가 룰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룰을 알았으니까 그걸 뭘 통해서, 아니면 내가 룰을 알았는지 검증해낼 수 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걸 검증해낼 수 있습니다. 수학 공식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학 공식도 알고, 그 수학 공식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풀이를 해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케이스 공부를 하면 거의 힘들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D 과정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에비던스를 제외한 나머지 7법, 왜 시빌 프로시드, 이게 크리미널 프로시드 있으니까 이거를 공부를 하시고 룰을 공부하시고 그다음 객관식을 푸신 다음에 3월 18일인가 14일부터 하는 케이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 케이스 강의는 지금 저희 직원으로 있는 하버드 JD 나온 지금 없어요. 요번에 25일 날 오는데 저희 선서하러 갔어요. 뉴욕바하고 매사추세츠바가 돼가지고 선서하러 가는데 anyway 그 양정훈 변호사가 하버드 JD 나온 양정훈 변호사가 가르쳐 주실 거다. 그래서 케이스 강의를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토요일 날은 케이스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끼리 스터디 하시면서 그다음 모르는 건 양정훈 변호사한테 무조건 된다. 근데 그 과정에 여하간 JD나 LLM이든 여하간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좀 영어가 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지금 남아있는 7개월 동안은 LSAT 공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정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시면 나머지 원L이라고 하거든요. 1학년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좋은 학교일수록 원L이 끝나면 거의 다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원L이 지옥과도 같지만 원L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원L 왜 또 잘해야 되냐? 원L을 잘하면 그 다음에 내가 좀 안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더라도 트랜스퍼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LM은, JD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LLM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LLM은, LLM 9월, 가을 학기니까 9월 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9월 초부터예요. 저 졸업사진 언제 찍었을 것 같아요? 졸업사진. LLM은 저희 학교는요, 9월 초부터 시작하다가, 자, 우리 졸업사진 찍는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졸업사진 찍었습니다. 이게 모든 스케줄이 다 JD를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걔네랑 낑겨가지고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3개월 만에 이미 졸업사진 찍은 거야. 그죠? 제 눈 깜짝할 새에 갑니다. 이게, 자, 9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2월 중순에 기말고사 끝나요. 그 다음에 3주 겨울방학하고 1월 중순에, 먼저, 그 다음에 봄학기가 갑니다. 봄학기가 갑니다. 그 다음에 봄방학을 일주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끝납니다. 5월 중순에. 그러니까 7개월 반이라고, 8개월 반만 공부하면 후딱 갑니다. 그 기간에 바시험도 합격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뭐, 파티도 참가하셔야 되고, 골프 좀 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하간, LLM은 무조건 가을 학기는 MBA 과목, 그 다음에 봄 학기는 MBA랑 SA랑 MPT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바시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학과 공부는 이미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잘 안 들립니다. 네, 잘 안 들리고요. 내가 그들한테 나의 영어를 자랑할 이유도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들의 영어를 많이 듣고 오시면 돼요. 많이 듣고 오시면. 저는 딱 2마디 한 것 같아요. 딱 2마디. 일단 학교를 가면 기본적으로 딱 2마디 합니다. 어디를 제일 먼저 가죠? 스타벅스를 일단 먼저 갑니다. 왜? 미국에 왔으니까. 스타벅스가 1불 92전이야. 텍스 붙으면 2불 12전이야. 내가 스타벅스에 딱 들어가면 옛날에 하이, 그러면 하이, 그러고 뭐 할래? 그러면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그 다음 have a nice day. 딱 그러면 3마디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한 2주 가니까 다 알아. 하이, 그러면 I know you. 그 다음에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줍니다. 난 have a nice day 하고 옵니다. 오케이? 그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하루 종일 먹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난 그걸 몰랐던 거야. 그걸 다 먹고, 그 다음에 통을 안 버리고 가면 리필이 됩니다. 99전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서. anyway,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지만 여하가 공부하면서는 영어가 많이 늘지 않습니다. 듣는 거는 리딩은 진짜 많이 느는데, 스피킹은 프랙티스 하시면서 많이 늡니다. 프랙티스를 하시면서. 그래서 LLM 가신 분은 내가 한번 영어 실력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시면 많은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우리 영어 어떻게 하면 뭐 왕도가 있다고. 영어는 왕도가 없습니다. 오케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말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LLM은 그런 식으로 공부해요. 내가 LLM 가가지고 내가 한번 그냥 놀고만 오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케이? 골프만 열심히 치십시오. 그 다음에 바시험은 이게 MBA 과목입니다. 이게 MBA 과목인데, 이게 드램샵 액트라는 거는 뭐냐면요.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이 있는데, 내가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에 가서 내가 좀 얼큰하게 취했어. 야, 술 더 가져와. 그럼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는, 예. 그러고 막 갖다 주잖아요. 엄청나게 취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양주 한 병 더 가져와. 그럼, 예. 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술을 더 먹어가지고, 더 줘가지고, 내가 그 술에 의해서 내가 음주사고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폭행사고가 일으킨다면, 그 술을 준 술집 주인까지도 어떻게 돼?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드램샵 액트입니다. 오케이? 우리나라에 이게 될까요? 지금 김영란법까지 돼가지고 엄청나게 경기 안 좋은데, 그죠? 예, 되게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anyway, 그래서 그게 드램샵 액트다. MBA 과목은 이게 멀티 스테이트 바 에그제미네이션인데 이게 당락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은 이게 MBA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게 객관식. 객관식 몇 문제? 200문제입니다. 200문제. 그래서 오전에 100문제 풀고 오후에 100문제를 풉니다. 이게 당락의 7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사지선다입니다. 한 문제는 1분 40초에 푸시면 됩니다. 근데 사지선다이기 때문에 때려주기도 2문제는 답이 아닙니다. 2문제 중에 한 문제 찍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는 근데 10문제가 덤이야. 근데 내년부터는 올해 7월부터는 아마 25문제가 덤입니다. 덤이라는 건 뭐냐면 채점 안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이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과목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 UB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UB 시스템이 Uniform by Examiners 입니다. 이거를 뭐냐면 NCB라는
제가 있는데 내셔널 컨퍼런스 오브 바 이그잼이 넣었습니다. 이게 어느 기관이냐면 UB 시스템에 대해 특히 MB 문제나 MPT 문제나 여간 쉽게 말해서 미국 변호사 시험 출제 기관이 NCB입니다. 여기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저희 아카데미랑 작년 3월에 라이센싱 계약 맺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들어갔겠죠. 라이센싱 계약 맺으려면 엄청 벌었던 거 거의 뭐 다 주듯이 해가지고 여하간 라이센싱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업체 이외에는 저희가 아마 최초일 겁니다. 그래서 NCB에서 다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객관식 문제를 그 다음에 주관식도 에세이도 여기서 만듭니다. UB 시스템을 하면 각 주마다 에세이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이고 뉴욕이 요번에 바뀌었습니다. UB 시스템으로. 그래서 여하가 에세이가 있다. 에세이는 캘리포니아 같은 건 1시간. 그 다음에 DC나 뉴욕이나 일리노이 같은 경우는 30분입니다. 1시간이 더 우리한테 좋을까요? 30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30분이겠죠. 그렇죠? 1시간을 주나 30분을 주나 우린 답안 작성은 똑같아. 그렇죠? 쓸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한테 고민하시는 분 계세요. 랩탑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랩탑으로 컴퓨터로 한 달 전에 프로그램을 깔면 돼요. 그래서 볼 수 있고 랩탑으로 볼까요? 핸드라이팅을 볼까요?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뭐라 그럴까요? 네? 뭐라 그럴까요? 뭐가 더 나을까요? 랩탑으로 볼까요? 핸드라이팅을 볼까요? 어느 정도 빠릅니까? 한 2배 정도 빠릅니다. 오, 그러세요? 네. 랩탑으로 볼까요? 핸드라이팅을 볼까요? 뭐로 보는 게 좋을까요? 랩탑으로 하나, 랩탑 500타치나 핸드라이팅을 보나 쓸 수 있는 건 똑같다. 그죠? 장문이 똑같아요. 오히려 랩탑으로 하면 어떻게 돼? 휑하다? 그죠? 휑해. 그 10포인트 이제 더 휑해요. 그러나 하면 이거 어떻게 돼? 확 넘어갑니다. 크게 쓰면 되니까, 그죠? 크게 쓰면 되니까. 확 이 넘기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랩탑은 써놓고도 휑해. 마음도 휑하고, 그죠? 약간 그렇다. 근데 뭐 랩탑으로 쓰는데 유리한 거는 에세이에 있는 게 아니라 MPT에 있습니다. MPT라는 건 뭐냐? 멀티스테이트 퍼포먼스 테스트인데 멀티스테이트 퍼포먼스 테스트 이게 기록형이다라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캘리포니아 반은 올해 7월에 이제 3일이 이틀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데 어떻게 이틀로 바뀌냐면 화수로 보는데 에세이가 6개 1시간에서 1개가 빠집니다. 5개 퀘스천이 1시간. 그래서 5시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테스트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원래 3시간에 2문제였습니다. 6시간이었잖아요. 그것이 하나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가 MPT하고 똑같아져요. 그건 뭐냐면 1시간 반에 한 문제 풉니다. 그러면 45분에서 50분 읽고 그 다음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떻게 돼? 합격률이 높아지고 쉬워집니다. 이거 퍼포먼스 테스트 3시간인데 이거 35쪽에 37쪽을 줘요. 그 사건 파일을.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에 맞게 초임 변호사가 파트너 변호사한테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내 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글이 들어간 거는 어떻게 돼? 헤딩 다는 거 이외에는 거의 내 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발췌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MPT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에세이는 1시간이든 30분이 당연히 있고 그 30분의 퀘스천에 팩트 패턴 읽으면 5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퀘스천 안에 2, 3개 소 퀘스천이 있어요. 그 소 퀘스천을 아이락으로 쓰는 겁니다. 아이락으로. 아이락이라는 건 뭐야? 이슈, 룰,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 퀘스천 2, 3개가 있는 걸 기승전결로 아이락으로 쓰려면 시간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 바시험은요,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넌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필 위주를 쓰셔야 된다. 내가 영작 엄청 잘한다. 오케이, 그럼 영작 하세요. 키워드만 외워서 영작 하시면 된다. 하지만, 영작, 일형식, 뭐 이렇게 하시면, I am voice,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필 위주를 쓰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는 뭐가 제일 작용하냐? 룰을 암기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룰은요, 이게 나왔던 문제가 나옵니다, 계속. 찍어도 찍을 수가 있어요. 에세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에세이가 전략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 그래서 룰만 암기하시면 됐지. 그러면 이슈는 this is whether 블라블라. 한 줄만 쓰시고요. 룰 외운 거 바로 쓰시고 어플리케이션은 팩트 패턴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따가지고 어플리케이션 in this case 해가지고 써주고 관련된 룰 다시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결론 한 줄만 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라 이거 60점 맞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점 답안지를 자꾸만 생각을 하시니까 영작도 해야 될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도 엄청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다. 우린 60점 답안지를 쓰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아니면 에세이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어도 된다. 하지만 JD LLM에서 기말고사는 다르다. 모든 이슈 스파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슈 스파팅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잘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이슈 스파팅을 많이 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야? 디펜스를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는 아니면 거리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한테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거,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뭘 써야 돼? 교수가 강조했던 걸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오케이? 내가 혼자 공부해가지고 내가 룰을 다 알고 있고 어플리케이션 컨클루전 다 알고 있고 케이스 엄청 많이 읽었어. 안 됩니다. 반드시 교수가 얘기했던 거를 반드시 써주셔야지 A 맞습니다. 아무리 잘 써도 교수가 말한 거 안 쓰면 B 플러스 이상은 받기가 힘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교수가 강조했던 거 그런 걸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나 일리노이나 DC나 애니웨이 뉴욕. 그래서 일리노이 그 다음에 DC 뉴욕은 거의 같다. 하지만 일리노이는 그 주에 에세이가 3퀘스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는 애니웨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격률이 좋은 거는 일리노이, DC, 뉴욕, 캘리포니아입니다. 오케이? 왜 캘리포니아가 어려워서 그러냐? 합격 점수가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합격 점수가 72점입니다. 그런데 뉴욕은 66.5점, 66점 정도 때문에 D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낮은 거지 합격률이 공부하기는 훨씬 더 아니면 캘리포니아가 좋습니다. 왜? 에세이가 7과목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십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하가 각 주의 변호사들이 저는 원래 2014년 1월에 저희가 강사를 한 명 역임을 했어요. 네이티브로. 이제 우리 아카데미가 꼭 LLM이나 바시험만을 위한 아카데미라고 그 전에 좀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분을 네이티브 영입해서 이제 케이스 강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케이스 강의는 하버드 제이드 나온 양정훈 변호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거고 제가 10명 있기 때문에 각 주의 변호사들 다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각 주의 변호사들이 에세이도 각 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이거 정말 할 수 있을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한번 보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도 됐으니까 제 강의를 듣다 보면요. 얘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연애를 했으며 KTK 아카데미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어떠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애를 몇 번 한 것처럼까지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토르치하고 리얼 프로퍼티 이외에는 잘 강의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많이 컸나요? 돈을 많이 번 건가요? 그렇지는 않은데 다양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 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2014년까지도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습니다. 금금금.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한 3번 강의하고 그때는 2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강의가 2시간 반이었고 지금 2시간이지만 그러나 줄이고 2판을 나눠드린 이유는 2판에는 제 강의가 다 있습니다. 제 강의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분도 있지만 이제 3판째는 토르치하고 리얼 프로퍼티만 제 강의에 있고 나머지는 다 다른 분이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세분화되고 있다.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전체 리뷰 강의만 제가 합니다. 네, 토르치 전체 리뷰 강의만. 그쵸? 왜? 제가 약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비즈니스니까. 그렇죠? 여하간 그렇다. 네. 여하간 토르치 한번 보겠습니다. 네, 토르치. 자, 토르치 이제 전체 리뷰. 내 강의잖아. 그쵸? 제 강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제 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50분이 벌써 지났네요. 그렇죠? 10분만 더 약을 팔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편하게 제가 이렇게 저 자신을 이렇게 낮추지 않으며 그렇죠? 낮추지 않으며 여러분들 하나도 재미없어요. 이 강의가 이게 법이라는 강의가 막 재밌지 않습니다. 그렇죠? 미국 변호사 하면 어떤 게 좋으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역삼벤처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라꾸라꾸 침대 아시죠? 라꾸라꾸 침대
모르시는 거. 이게 접이식 침대 있잖아요. 제가 일산에 있기 때문에 일산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라쿠라쿠 침대에서 한 11개월을 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10시 반에 끝났기 때문에 10시 반에 딱 끝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죠?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넥타이도 맸었어요. 넥타이 매고 이렇게 슬립바 끼고 막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삼각김밥 2개랑 비타민 딱 하나를 사요. 이거는 이제 한 달 보신 거야. 한 달 보신 거야.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 저 인간은 뭐 하는 인간이니까. 10시 반 끝나면 칼같이 10시 40분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삼각김밥 2개랑 비타민을 가가지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죄송한데요.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미니스타 맞으면 사장님이 그래요. 그래서 저 뭐라 그래요? 미국 변호사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한국 변호사보다 미국 변호사가 상당히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요런 거 되게 라이센스가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그 라이센스를 어디에 써먹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내가 미국 변호사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서비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김밥을 하나 더 주시는 그런 어떤 센스를 발휘하십니다. 네. 살아보시면 아세요. 그렇죠? 내가 그걸로 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토르치는요. 이게 민법입니다. 이게 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민법 중에도 불법행위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르치에는 딱 6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intentional torture. 이거 적지 마세요. 그냥 여기 위에 있으니까. 2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10분 가실게요. negligence. 그 다음에 3번 strict liability. strict liability. 4번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그 다음에 5번 nuisance. nuisance. 그 다음에 6번 vicarious liability. 이 6개만 알면 끝. 진짜요. 6개만 알면 토치는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법 막 총치 이만하고 민법 막 이만하고 그러죠. 그렇죠. 이거 필요 없습니다. 딱 6개만 알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왜 MB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냐? 새로운 법이 개정되지 않습니까? 개정되지 않습니다. MB 과목 객관식은 50개주 공통 과목이에요. 50개주 공통 과목이라는 건 뭐냐? 뼈대만 배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뼈대만.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돼요? 법이 개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정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거의 없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10년이 넘게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개정되지 않습니다. 뼈대만 배우는 50개의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에세이는 달랍니다. 에세이는 어떻게 돼? 각 주별로 만드는 건 각 주별에 어떤 맞는 그런 어떤 그 법들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intentional torture. 이거 그죠? 고의에 의한 뭐 불법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 negligence. 이거 뭐다? 과실. 그렇죠? strict liability. 그렇죠? 엄격 책임. 그다음에 product liability. 이건 좀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죠? 그렇죠. 재정물처리법. 그다음에 nuisance. 이거 한국말로 이거 애매해. 그죠? 이 vicarious liability, 이건 뭐야? 사용자 책임. 와,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거 자꾸만 한국말로 바꾸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냥 intentional torture야. negligence는 그냥 negligence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걸 자꾸만, 우리 스터디, 변호사님 스터디도 하시나요? 스터디 하죠. 왜?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딱 강의실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직전 사무실도 스터디룸이 없었어요. 스터디룸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가장 죄송했던 게 여자, 남자 화장실이 같아. 그래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누가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얼마나 불편해요. 제가 그래도 여기 결정적으로 이사 온 이유가 일단 법인을 해야 되겠다. 스터디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같이 한번 일하자. 우리 직원이요, 저 있고요, 그 앞에 최 실장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이사하고 양정훈 변호사는 들어오진 않았고, 양이사는 어디? 저기 길 건너편 2인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했었는데, anyway, 여기 오니까 화장실도 2개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얘기 하는지 지금 까먹었는데, anyway. 그래서 intentional torture, negligence, stri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재정을 책보 있고, nuisance, vicarious liability, 이 6개만 알면 torture는 다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negligence입니다. negligence. 왜? intentional torture 같은 경우는
룰만 외우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지만 네글리전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리걸 코제이션이 상당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법적으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글리전스가 제일 어렵다라고 제일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요즘에 재정물취액법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 2개. 이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톨츠 문제 중에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 2번하고 4번이다. 나머지는 intentional torch, strict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그 다음에 5번. 누이선스. 그래서 6가지만 아시면 끝. 이사 보시면 됩니다. intentional torch하고 negligence,인데 intentional torch하고 negligence에 구별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다. 2가지가 제일 그렇다. intentional torch는 고의적으로 내가 불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그렇죠? 특정인에게 해야 되는 거야. 특정인에게. 그렇죠? 폭행. 배러리가 폭행이라고 해석되지만 아니, 폭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를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ntentional. negligence는 과실이잖아. 내가요, 공사를 해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팠습니다. 도로에. 근데 점심시간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그 땅을 판 다음에 어떻게 돼? 홀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다 뭘 해야 돼요? 근데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뭐 해놔야 돼? 땅 파고 어떻게 돼? 자, 12시, 그럼 어떻게 돼요? 찍어야 돼, 말아야 돼? 자, 딱 찍으려고, 땅 팔로 딱 찍으려고 하는데 12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찍어야 돼? 아니죠? 딱 놓고 빨리 점심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바리케이트를 쳐놔야죠. 그쵸? 다른 사람이 지나가지 못하게 또는 공사 중이라는 표시를 해놔야 되잖아. 인식할 수 있도록. 그쵸?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 보다가 그 홀에 확 빠져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람을, 그 공사한 사람들 상대로 어떻게 돼요? 소송할 수 있겠죠? 우리 그 스마트폰 길거리에서 보고 가다가 어떻게 중국에서 죽은 사람 있죠? 여자. 그거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가다가 강 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빠져가지고 강에 빠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거 맞죠? 나도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그 홀에 쿡 빠져가 내가 어떻게 돼요? 머리통이 깡 깨진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아니면 뭐에 의해서 소송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면 침이 튀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튀었어. 나이가 드는 증거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을 많이 흘려. 그 다음에 콧물도 많이 흘리고. 뭔가 이렇게 액체가 자꾸만 발사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하고 여기는 앉지 마세요. 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고지했습니다. 네, 많이 튀어. 오케이? 그래서, 자,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겠죠. 그렇죠? 그 일한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뭘로? 과실로. 그렇죠? 왜 과실로 해? 나를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기체놈 스마트폰 오는구나. 보고 오는구나. 그래서 파가지고 어떻게 돼? 내가 빠지면 이건 네글렌스가 아니라 뭐다? 인텐셔널 토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지만 나 같은 특정인을 빠뜨리기 위해서 얘가 한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네글렌스는 뭐야? 인텐셔널 토치하고 다른 건 인텐셔널 토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네글렌스는 뭘 대상으로 하는 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를 풀 때나 케이스를 읽을 때 이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피해를 준 건지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nyway 네글렌스로 가거나 또는 어떻게 돼? 인텐셔널 토치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글리전스는요. 네글리전스는 구성요건이 반드시 듀리 오브 케어예요. 구성요건이. 그 다음에 이 케어에 대한 듀리를 브리치한 거예요. 브리치 오브 듀리.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제이션이에요. 코제이션. 그러면 그러한 브리치 오브 듀리가 나의 피해와 그 다음에 데미지입니다. 나의 피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따져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인텐셔널 토치하고 그 다음에 코제이션에는 2가지가 있어. 하나는 무슨냐면 하나는 액추얼 코제이션이야. 액추얼 코제이션. 액추얼 코제이션이라는 건 뭐냐? 얘의 실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피해를 봤다라는 것을 사실관계를 어떻게 증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코제이션은 이 프락시미트 코제이션이 있습니다. 프락시미트. 이거 쓰지 마세요. 프락시미트. 이 프락시미트 코제이션은 다시 말해서 리걸 코제이션이에요. 리걸 코제이션. 아무리 액추얼 코제이션, 사실관계가 얘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다쳤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줘야 된다. 이 프락시미트 코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글렌스가 어려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데미지가 네글리전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데미지가 없으면 네글리전스로 애니웨이 소송을 할 수가 없다. 그것도 어떤 데미지? 액추얼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 액추얼 데미지는 금전적인 어떤 손해가 반드시 발생해요. 물론 상해도 금전적인 피해 보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여하간 액추얼 데미지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그러나 인텐셔널 토치는 액추얼 데미지가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텐셔널 토치 이제 배우면 액추얼 데미지가 뭔지 나미널 데미지가 뭔지 애니메이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텐셔널 토치하고 네글리전스를 구별하는 건 두 가지다. 하나는 인텐셔널 토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네글리전스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텐셔널 토치는 반드시 데미지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물론 배럴리 어솔트 이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네글리전스는 반드시 데미지가 있어요. 어떤 데미지? 액추얼 데미지가 있어야 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